정착한 줄로만 알았던 황진이는 돌연 서경덕의 곁에서 잠적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런 황진이의 옆엔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어머. 그 남자의 이름은 이생. 무려 재상 집안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생. 이생? 네, 이생. 황진이가 이생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생은 도도하기로 유명한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의 여행 제안을 냉큼 받아들입니다. 이 기회로 내가 황진이와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황진이가 이생과 함께 떠난 곳, 바로 여기입니다. 척추? 아, 태백산. 태백산맥. 홍래, 풍악, 어, 개골, 오, 금강. 금강. 금강산. 맞습니다. 금강산. 맞습니다. 아니, 황진이 왜 갑자기 서경덕을 떠나 금강산으로 갔을까요? 이번에도 어떤 그런 좀 학문을 너무 매진한 후니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쉼이 좀 필요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는데요. 아니 워낙에 시조를 잘 쓰고 좋아하니까 저런 산에 올라서 뭐 또 경치를 보다 보면 또 뭐 새로운 뭐 어떤 표현이나 이런 또 시 같은 이런 또 영감을 얻고 막 그런. 근데 왜 서경덕을 떠났을까요? 저 그거 여쭤보려 했어요. 아니 그렇게 참 스승이라고 하고 예? 해놓고 먼저 왜 떠났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 영감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 황진이. 황진이가 금강산으로 떠난 이유! 황진이가 스승이자 마지막 남자로 여겼던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이 차이가 좀 아이, 있었지. 아니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 아니, 30세. 얼마나 네. 슬펐을까. 서경덕은요, 관직을 사양하고 개성이 자리 잡기 전에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남겼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진이는 바로 그 서경덕의 흔적을 따라 어머, 어머. 험하디 험한 금강산 유람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경덕 순례길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교수님, 서경덕을 잃은 황진이의 그 상실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황진이에게 서경덕은 단순히 자신의 유혹을 물리친 남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서경덕 곁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던 황진이로서는 앞으로의 삶이 정말 막막했겠지요. 서경덕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진 황진이는 삶의 의욕마저 잃은 듯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한 황진이의 발길이 서경덕의 발자취를 쫓아 금강산까지 닿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왜 다른 남자 그 이생한테 같이 떠나자고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여성 혼자 나갈 수가 없지요, 그 시대에는. 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버팀막, 방패막 이런 것도 필요해서 같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게 된 황진이와 이생. 두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기록을 우리 김호용 씨가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배옷 차림에 초립을 쓰고 직접 양식을 짊어지게 하였다. 진이 자신은 소나무 겨우살이 풀로 만든 둥근 모자를 머리에 쓰고 칡배 적삼과 무명 치마를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서 따랐다. 자, 김호용 씨,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진짜 그냥 행색이 초라한 정말 거지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황진이의 모습과 이생의 모습은요, 조선 최고의 기생과 재상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출했던 거예요. 황진이는 한 대략 3년여에 걸쳐서 금강산에서 시작해가지고 태백산, 지리산을 거쳐서 지금의 나주인 금성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이어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으로 봐도 여러 해 동안의 배낭여행이 얼마나 힘들지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그걸 황진이는 해냅니다. 근데 반면에 처음 유람을 함께 시작했던 이생은 끝까지 여정을 같이 마치지 못하고 지리산에서 숙세로 돌아갑니다. 뭔가 정말 진정한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느끼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런 거를 또 봤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자신이 계획한 여정을 꿋꿋하게 마무리한 황진이와는 다르게 방랑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속세로 도망친 이생. 그런데요, 이생은 떠나면서 황진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눈 감는 날까지의 여생을 함께 보내지 않겠소? 같이 가자는 거죠. 그냥 같이 내려가자. 네. 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롭게 연이 닿은 남자 이생으로부터 황진이가 프로포즈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프로포즈에 황진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마흔이 되어서도 여전히 함께 살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오. 요즘도 친구끼리 마흔까지 서로 짝이 없으면 그냥 맞아요, 너랑 맞아요. 나랑 그냥 둘이 그냥 결혼하자. 이런 농담들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예, 같이 그거랑 살자 비슷한 막 거죠. 그렇게 하죠 그냥. 근데 여러분들 황진이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 그냥 거절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 답은 없어요 이게. 예,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이생이 청혼했을 당시 황진이는 마지막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경덕을 미처 지워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진이는 과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지켰을 것 같은데? 자, 황진이는요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약속한 마흔을 앞두고 있을 무렵 황진이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을 예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내가 죽거든 천금으로 싸지도 관을 사용하지도 말고 시신을 동문방 모래와 물이 만나는 곳에 버려라. 그리하여 땅강아지, 개미, 여우, 살쾡이들이 내 살을 파먹게 하여 천하의 여자들로 하여금 나로서 경계를 삼게 하라. 어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예, 사실 이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황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생을 달리한 황진이가 이생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아니, 평생을 그렇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황진이가 왜 마지막 순간 갑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듯한 얘기를 남겼을까요? 이 유언은 1896년 김태경이 편찬한 숭양기구전이라는 곳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속에서 황진이는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남성들에게 콧대놓게 행동했던 것을 반성하기도 하고 자신의 죽음이 다른 여성들을 유교적 틀 안에 가두는데 본보기로 쓰이고 버려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당시 사상과 맞지 않았던 황진이의 행보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 이런 기록이 남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그렇게라도 황진이를 좀 낮추고 싶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럴 수 있겠.
미모와 재색을 겸비한 예술가 황진이는 그렇게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비해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황진이에겐 이런 평가가 남았습니다. 진이가 기생으로 태어난 것은 애석한 일이다. 재능이 너무 뛰어난데 신분이 기생이기 때문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한 혹은 신분을 조금 벗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녀의 재능에 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애석해하는 일이 아닌가 싶죠. 제가 봤을 때는 저 말도 진이가 조선 시대에 태어난 것은 애석한 일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